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평택시의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2일차 현장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남부권의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둘러보았는데요. 복지타운과 문화원, 그리고 비전일동 주민센터와 세교동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 2산업단지 등 평택은 세계 인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팽성 복지타운. 복지타운 관계자들과 재단 현황, 그리고 사업 소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의원들. 정영하 의원은 주차 불편을 지적하며 주차 공간 확보와 대형 셔틀버스 운행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노인들이 이렇게 정말 다니고 싶어도 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그래서 하루에 그 오전 시간만이라도 차량을 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어 김기성 부의장은 팽성 복지타운의 노인복지관 외에도 영어교육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복지와 무관한 시설들의 센터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2차 시설에 대한 문제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참에 이 시설이 다른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다른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적합한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으로 방문한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침침한 실내대에 묻자 노후된 전기시설 탓이라고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등이 나간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시설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조도와 시설 노후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전기시설로 인한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시의원들은 시급히 개선할 것을 건의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쪽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번에 그 서정동에 문화의 집 갔을 때는 좀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경쾌하고 색상들을 밝게 써가지고 좋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좀 침침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설을 조금 다시 환경을 조금 좀 꾸며보세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2018년까지 조성될 예정인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과 설계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겁니다. 하면은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설계하는데 한 5, 6개월이 걸려요. 광장 주변으로 6개동 건물들의 작업 공간과 전시실, 예술품 판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마치자 정영하 의원은 작업실을 사용할 작가들과 생활예술인 위주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를 옮겨 방문한 곳은 사회복지법인 평안미랄센터. 장애우들의 작업 과정을 시의원들이 체험하는 동안 고난도의 작업을 척척 해내는 장애우들의 모습에 감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우들을 보조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 측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나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우선 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또 써보신 분들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소통하셔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장 활동의 다음 목적지는 원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나 노후된 시설 탓에 효율성 및 실용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설치비는 다소 비싸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LED로 전면 교체 보완하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어 옮겨간 곳은 48만 평택 시민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평택문화원. 평택시의 빈약한 문화 인프라와 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31개의 문화원들 중에 평택을 포함한 4개 지역들이 자체 문화원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사의 필요성은 다 이제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독립된 원사를 별도 공간에 담을 거냐, 아니면 평화예술의 전당이나 박물관에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을 담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 시의원들도 원사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에게 문화원사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어 도착한 곳은 부지 선정과 관련 잡음이 있었던 비전 1동 주민센터. 대부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주변 탓에 다소 휑한 현장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신축되고 주변 상가가 늘어날 시 개선될 것이라고 관계 공무원의 설명에도 의원들은 접근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쪽으로는 거의 농가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자세한 인구 분포와 주변 개발 현황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차후 논의하기로 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세교동에 위치한 문화복지센터 건립 현장.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 보이는 센터를 배경으로 현황 보고가 이어집니다. 2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요. 준공은 12월 16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공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 예정 중이고요. 박한우 의원이 도로변과 인접한 센터 소음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관계 공무원은 방음 공사는 진행 예정에 있고 나아가 주변 공터 활용을 잘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한우 부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하루까지 꼼꼼히 점검한 후 의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문제 있는 곳들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앞으로 저희 의정 활동에 더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일 마지막 현장 활동을 남겨두며 둘째 날 현장 활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8곳의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는 가운데도 의원들의 매서운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어질 3일차에는 서부권 소재의 문화체육공간 외에도 평택고 인근의 관광조성단지를 둘러보며 현장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BC 뉴스 김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빌라에서 보실 수 없는 이런 천장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채광 부분이 굉장히 다른 집들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시야적으로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채광도 굉장히 좋아서 소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을 보시고선 요 지금 거실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